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연예인이 나오나? 왜 노래를 틀어주지? 연예인의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 86그룹 중에 한 분이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죠. 자, 방송은 은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자,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한 당내 분위기 어떤지 등등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최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깔아드린 노래, 이게 최성님 추천곡인데 아들이기도 하지만 가수이기도 한 최낙타 씨의 얼음땡이에요. 선곡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실상의 데뷔곡이거든요. 네네. 근데 옛날에 이제 가수를 하려고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네. 우선 집을 나와야 되고 또 그중에 혹은 또 돈도 갖고 나와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 태우기 위해서 네. 이제 뭐 매니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앨범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유튜브에 그냥 올렸어요. 네. 첫 곡인데. 네. 데뷔곡을.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TV CF 곡으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사겠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데뷔곡이라서 과거에 이렇게 가수 데뷔하거나 네. 이런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른 그런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이 과정이었고요. 네. 또 첫 곡이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가는. 애정이 가고. 자, 사랑하는 아들의 첫 곡 얼음땡,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감미로운 멜로디를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자연인 최재성에게 듣는다. 자연인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하마평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정계를 은퇴하신 겁니까? 사실 느닷없는 건 아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2016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네. 그때 막 탈당들을 하고 그렇죠.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죠. 네. 그때 총선 이러면은 어렵다 해서 사무총장이었던 제가 총선 불출마를 그때 선언을 기억납니다. 하고 2016년이었죠. 출마를 안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제 동기, 생각, 또 이제 시대의 변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정치를 정리할 것인지를 네. 줄곧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대선 패배가 한 계기도 됐고. 네. 또 제가 아직 나이는 얼마 안 됐다고도 네네. 하지만 39에 국회의원 돼서 정치를 20년 정도 했으니까요. 네. 정치 연령으로는 꽤 한 거죠. 그 사이에 세상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네.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제 생각, 철학 또 시대 소명에 대한 과거의 제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약 20년간의 정치 여정 소명을 다했다. 근데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시나? 다음 인생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자연인으로? 김현장에서 부르지도 않을 거고 네. 가지도 않을 거고. 네. 요즘에 하도 이제 총리 후보자 하마평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정치 안 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도요. 네. 어떤 일이라도 하여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좀 찾을 생각입니다. 네. 현역 정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은퇴 선언을 한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체감하십니까? 우선 이제 은퇴 선언하고 정말 많은 연락들이 왔는데 네.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게 제일 크고요. 또 그 짧은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조금 제 정치에 대한 관점, 생각들이 조금씩
재정립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네. 예,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야, 그동안은 정치의 중심에 계속 계셨습니다. 또 이제 집권 시기에는 청와대에도 계셨고요. 의원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가까운 활동을 하셨고. 자, 이제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고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정의당까지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가 아니라면 어쨌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자,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 이 안 처리되리라고 보십니까? 처리를 민주당이 못하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예. 어렵게 된다. 그래서 사안에 뭐 이 양론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기 때문에 멈추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4월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의 생각보다 네. 처리를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리하지 못하면 호랑이 등에서 떨어진다. 네, 정치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 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쳤던 민주당 내 인사도 있고요. 어제 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조금 다른 길을 찾자 하는 취지의 또 공개 발언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좀 검찰의 집단 반발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뭉쳤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독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네. 과거에 공수처 얘기 나올 때도 그냥 검찰총장부터 뭐 전부 다 그렇게 네, 반대하고. 그래서 검찰이 아주 유난스럽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력의 크기, 기득권의 크기라는 것이 이제 크다는 반증이겠죠. 네.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소위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게 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죠. 예. 자, 검찰 집단의 유난스러움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또 이렇게 결집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전체 과정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네. 이게 또 제가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사인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제의를 할 거냐,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큰 이제 또 길목이 또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김우수 거죠. 검찰총장 또는 뭐 오늘 뭐 사표를 낸 부장검사 대통령 입장을 밝혀달라,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청와대에 마침 계셨으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5월 3일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처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전에 기조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속도 조절론이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되고 그때도 이제 검수완박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있었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최종 목적이나 현재 조정된 수사권이 안착될 때까지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죠. 네네. 그리고 국가수사총량이나 부패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고심이 없고요. 깊을 것이다. 또 이제 상황이 또 이제 바뀐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이런 이 검찰 개혁 요구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용을 하는 이런 것도 또 역시 또 고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어려운 판단이 남아 있다. 아마 거부할 것이다, 승인할 것이다. 그 얘기는 아직 안 하셨어요. 기존은 이 1차 수사권 조정이
안착될 때까지 요게 기재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됐죠. 이 기간을 안착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 기간인 거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그래요. 어찌 보면 뭐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안보 공백은 없어야 한다. 현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또 이 관련해서는 이제 치안 공백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자, 이 5월 3일 공회의 때 공표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밀리면 지금 민생과 관계없이 마지막 개혁이 굳이 검찰 개혁이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검찰 조직의 반발 아까 언급했고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 줄이라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법을 네. 통과를 시켰단 단독 말입니다. 강행 이렇게 또 예. 언론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정의당도 사실 반대하는 네. 지금 네. 입장이고 또 집권은 했지만 소수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비해서 의석이 훨씬 작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네. 이런데 통상 이제 당선자가 이제 차기 정부를 꾸려 나갈 때 그거에 대한 지원, 기대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를 굉장히 관통을 해서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네. 없는데 네. 보니 의석은 많고 밀어붙이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네. 그러면 이 지원론이 더 힘을 얻을 수 받을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저는 또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검찰의 저항 반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네. 그에 따른 또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선거의 영향을 떠나서 기호지세의 형국이 됐다. 네. 떨어지면 더 죽는다. 네. 이런 이제 형국이 돼버린 네. 거죠.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느낌은 안 좋습니다. 느낌은 안 좋은데 이거를 처리 못하면 더 큰 사태를 맞게 된다 얘기하셨어요.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도 또 이런 얘기를 지적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국형 FBI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디로 수사권, 6대 중대범죄수사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이제 별도의 중수청이나 네. 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신설. 예, 그걸 뭐 한국형 FBI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만 그것이 이제 여야가 공수교대를 하면서 권력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거 기껏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그것을 임명권에 영향을 주거나 네.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하고는 이제 처지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검찰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늘 검찰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했거든요. 집권을 하고도 싸움이 그렇습니다. 많았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그렇고 뭐 문재인 정부 내내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게 쉬운 갈등. 뭐냐면은 검찰 개혁을 하는 정권이냐 네. 아닌 정권이냐에 따라서 안 하는 정권에게는 오히려 충성을 네. 하는 정권에게는 오히려 저항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제 이런 것이 계속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중수청과 같은 것을 만들어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형편이 네. 검찰과의 관계, 네. 특수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유불리를 따지고는 네. 이건 못하는 거죠. 유불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 서울시장 전략공천이요. 오늘 당에서 결정했더라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기대에 부응할 후보를 내겠다. 전 이거 헤드라인 잘못 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공천 됐나?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자, 누가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게요. 전략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먼저 네.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을 공천하는 방식이 있고 네.
달리 이 공천하는 방식, 경선하는 방식을 달리 정해서 뽑는 이것도 다 전략 공천의 범주에 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첫 느낌은 송영길 대표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전략지구 지정을 하고 그럼 서울시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는 전략적 경선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한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배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정 그렇죠. 인물이. 지금 이 후보자들이 있는데 포함한 개념의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물을 새로 찾는다 당에서. 새로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새로운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의 경선으로 그게 할 수 다 있고. 전략 공천입니다. 네. 전략 경선도 있고 예. 한 명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배제도 포함될 수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딱 느낌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야, 이게 뭐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요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 대구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드디어 이제 만남을 가졌죠. 보수 정당의 뭐 전임, 후임 이제 대통령들인데 구원, 악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면목이 없다. 또 이제 미안하다. 사과도 나왔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대통령 당선자 아니에요. 네. 대통령 할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와 태도라는 게 있어요. 또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개인의 악연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나 하나의 이제 이 역사적 과정이죠. 박근혜 정권도 이런 과정까지도 개인의 구원을 풀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송두리째 혼자 가용을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게다가 동선이 대통령 할 사람 당선자의 동선이 선거는 끝났잖아요. 마치 당선 살해하듯이 TK의 아들이다 하고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 위로까지는 뭐 할 수 있으나 면목 없다, 죄송하다. 심지어는 이 명예회복이라는 말까지 쓰고 그런 명예회복을 시키려면 촛불 들었던 모든 국민들이 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잘못 들었다. 그리고 재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이제 사법 체계 또 입법 국회에서 탄핵했잖아요. 또 촛불 들었던 그 동기가 됐던 국민들 이런 것들이 다 명예회복이라는 말에 다 사실은 없음을 당한 거죠. 부정당하는. 예. 그래서 이게 참 액면대로 해석을 하면은 국민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문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조금 무모한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권력의 이제 사적인 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치자 3253님, 아드님이 가수였군요. 앞으로 여정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수영님에 대한 여정과 믿음이겠죠. 뭐 자연인 되셨으니까 이제 정치평론하러 자주 나와주세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는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실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방송에서 와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취재하러 가야죠. 뭐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역할을 좀 작은 일이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